기아 타이거즈 이야기인데 코칭 스태프 전격 개편에 나섰다고 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에서 지금 5강 경쟁까지 위태로워진 기아 타이거즈가 성적 부진을 타개하고 선수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코칭 스태프 보직을 전격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동걸 1군 불펜 코치를 1군 투수 메인 코치로, 이정호 퓨처스 투수 코치를 1군 불펜 코치로 보직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해창 퓨처스 배터리 코치가 1군 배터리 코치로 올라오게 됐고, 기존 1군 투수 메인 코치였던 정재훈 코치 그리고 배터리 코치 나카무라 타케시 코치는 각각 퓨처스 투수 배터리 코치로 이동해서 유망주 육성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1군 코치들 중에서는 이동걸 불펜 코치가 이제 메인으로 가고, 또 2군 코치들이 올라오고 1군 코치들이 이제 내려가는, 그렇죠. 이제 보직 변경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런 투수 코칭 스태프 보직 개편이라는 거는 뭐 실제로 선수단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분위기 쇄신 차원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 뭐 코칭 스태프 개편한다, 사실 현장 코칭 스태프한테 메시지가 가는 것도, 그쵸.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선수단한테 가는 메시지도 확실하고. 사실 왜냐면 지금 40경기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코칭 스태프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칭 스태프가 지도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선수단을 바꾸기는 힘들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진짜 지금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강력하게 지금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아직도 뭐 선수 감독이 키운다, 혹은 이제 코칭 스태프가 지금 못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다, 이게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적으로 단체 침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요즘에는 사실 뭐 선수 개인이 잘해야지. 그렇죠. 좋은 코치, 좋은 감독은 이제 선수들이 만들어준다, 이런, 네.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퍼진 그런 가운데, 이런 코칭 스태프의 보직 변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 쇄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후반기에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너무 페이스가 좀 좋지 못하긴 했었습니다. 아니 이제 전반기 사실 마지막에 이제 한화한테 그 불의의 수입을 당하지 않았어요? 뭐 불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뭐 최소 루징은 했어야 되는 전력이긴 했어요. 네. 그 3연전에서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꼬였는데, 후반기 들어가면서 기아가 그래도 역시 우승팀의 저력이 있구나라는 면모를 좀 보였는데, 갑자기 또 뭐 부상 선수 또 나오고, 네. 사실 루징 뭐 게다가 그다음에 트레이드 이후에도 효과도 뭐 잠깐 반짝한 거 말고는 특별히 보이지 않아. 이러니까 좀 여러모로 좀 기아의 후반기 운영이 좀 꼬여가는 거 아니냐, 이럴 수밖에 없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반기 막판에는 이제 한평 타이거즈 얘기를 또 이제 많이 들었죠. 네. 이제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잇몸 야구 요걸 또 네. 이제 제대로 해주면서 기아 타이거즈도 상승세를 좀 탔었었는데,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이기 때문에 또 눈높이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50승 50패 43무 승률 겨우 5할을 유지하면서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5위 KT와 한 경기, 4위 SSG와는 2경기 차이기 때문에 여전히 포스트 시즌 경쟁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후반기 성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16경기에서 5승 10패 1무 10개 구단 중에 최하위 승률에 머물러져 있고요. 팀 타율도 2할 4푼 6리, 평균 자책점 5.36, 타격과 투수 모두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이 후반기에 기아 타이거즈 야구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타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전반기 제가 이제 초반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 위즈덤 선수의 이제 그 퍼포먼스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죠. 물론 나 이런 타자 진짜 처음 봤어. 물론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인데, 제가 그 한창 위즈덤 선수가 주가 올리고 막 진짜 뭐 계속 치고 막 이럴 때도 사실 선수단 안에다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찬스 해결 능력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결정적인 타점 상황에서는 조금 침묵하는 게 보인다. 그러는데 안에서는 지금 장타율이랑 이런 거 우리 팀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 뭔 얘기하냐 막 이러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아무리 봐도 물론 이게 결과론이긴 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조금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금 숙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야구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이제 꽤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4홈런에 타율이 2할 4푼 7리, 뭐 타율은 낮습니다만 OPS가 0.881에 WRC 플러스가 145가 넘으면 리그 평균보다 이 선수가 45%포인트 더 나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선수를 진짜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 득점권, 찬스,
여기서 하나 치면 경기 뒤집어진다. 이럴 때는 귀신같이 못 칠 수 있는지 이게 너무 신기한 타자야. 솔직히 이거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기 매일 보시니까 그렇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공감 무조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물론 위즈덤 선수가 뭐 1루도 보고 3루도 보고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나 이런 선수 진짜 처음 봤어. 외국인 타자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 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를 우리가 기대할 거면 사실 국내 선수한테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 타자 왜 소크라테스를 내보내고 위즈덤을 영입했겠냐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기아 팬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그 갈증을 해서 못 해주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그래서 이걸 또 보면은 이 선수가 그 중요한 순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득점권 상황에서 OPS 660이고 WPA라고 이제 중요한 순간에 이제 그 상황에서 승리 확률을 얼마나 더했는지 또 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요 성적에. 아마 이제 이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체감 별로다. 이 체감이라는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참. 지금 이제 처음 봤다니까. 계속해서 이제 타자 교체에 대한 얘기가 기아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외국인 타자 교체에 대한 얘기가 쉴 새 없이 나오고 뭐 작년에 정말 투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올해 지금 8월 15일까지거든요, 네. 여러분. 외국인 타자 그 포스트 시즌에 뛰게 하려면 네. 일단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말로 굉장히 접근한 한 명은 있었는데 그 카드는 빠그라졌어요. 유명한 선수던데 그 마비달백이라고 예전에 그 보스턴 1루 유망주이고 또 이제 그 친구도 약간 좀 뜬금포 거포 스타일이기는 한데 좀 빠그라졌더라고요. 뭐 제가 뭐 누구까지 이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겠지만 일단 카드가 하나 빠그라진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뭐 이제 오리발을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물 밑에서.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8월 중순인데 벌써?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과연 사라질 것인가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신뢰성은 왜냐면 초반부터 계속 내가 봐왔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 선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표현하실 때 스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만 잘한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의 성적을 또 보니까 중요도가 낮은 순간 이게 로우 레버리지 상황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타율도 3할 넘고 OPS 1이 넘어요. 그리고 평균적인 이제 상황에서도 2할 4푼 3리 OPS 96이면은 잘하는 거잖아요. 하이 레버리지로 가겠습니다. 하이 레버리지 중요한 순간 1할 5푼 7리 OPS 464. 진짜. 아까 제가 그 댓글 봤거든요. 무슨 댓글이었냐면 어디 보자. 진짜 해도 너무해. 한 번은 안 해준다. 아이디 나스타님. 네. 이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 뭐 지금 이제 기아의 생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자기들이 또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명분이 또 살아있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좀 불안하긴 하다. 물론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중에 뭐 위즈덤이 부활하면 뭐 기아로서는 좋은 거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교체 뭐 소크라테스 교체하고 이제 위즈덤을 데려온 거니까요. 그렇죠. 그 카드가 성공했다고 말하긴 힘들다. 24홈런을 쳤다 하더라도. 참 진짜 신기한 선수다. 이게 동점 상황에서는 1할 오픈 6리에 OPS 569. 이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게 보면 볼수록 진짜 신기한 타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이게 샘플 사이즈가 더 쌓이면은 달라지겠죠 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8월 중순이 됐습니다. 참 신기한 타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소크라테스에서 이제 위즈덤으로 바꾼 효과 현재까지는 좀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반기 한때 9위까지 떨어졌던 기아가 부상자 공백 다른 선수들이 메우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7월 초에는 2위까지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전반기 마지막 4경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고요. 결정적인 거는 역시 또 이제 우리는 이 선수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김도영 선수의 복귀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도영 선수도 남은 시즌 또 돌아오지 않고 시즌을 자체 마감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육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만 재활 상황과 상관없이 올 시즌은 쉬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는 또 이제 더 큰 내년 혹은 이제 내후년까지도 미래를 좀 바라본 결정이라 봐야 되겠죠. 저도 뭐 알아본 보니까 뭐 만약에 뭐 돌아오게 하려면 돌아오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뭐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다시 왼쪽이거든요. 이렇다는 건 지금 햄스트링에 대한 이제
잠재적인 부상 가능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쵸. 단계란 말이에요. 정말 시한폭탄 같은. 진짜 위험해지면 내년 시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아가 과감하게 이제 김도영의 2025 시즌을 접은 것 같고 그런 걸로 보면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기약하면서 다시 확실하게 좀 이걸 매조 짚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선수에게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도영 선수가 어쨌든 풀타임 시즌이 지난해였고 이 지난해 풀타임을 했을 때는 MVP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이번 코칭 스태프 개편을 통해서 투수진 안정 그리고 이제 수비 조직력 회복을 또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 야구 진출이 걸린 이 중요한 시기에 변화가 성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되는데 장현상 기자님께서는 사실 현장에서 좀 보셨을 때 코칭 스태프 개편하는 팀들 많이 있잖아요. 많죠. 효과가 많죠, 좀 많죠. 있다고 보시나요? 좀 어때요?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뭐 또 현장과 프런트의 관계가 매우 일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도 뭐 기아가 지금 상황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시즌 말미로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다. 할 거면 좀 빨리 해야 된다. 시즌 초반에 뭐 물론 그럴 경우는 정말 그 팀 초반에 그 감독한테 부담을 많이 지어주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경기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과연 그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유저 JWS님께서 삭발만큼이나 미미한 효과 아니겠느냐. 이 좀 공감이 갑니다. 삭발이 더 날 수도 있어. JWS님 맞아요. 그래요. 네. 슬리피드르렁님 또 5,000원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슬리피. 하겠습니다. 찬스의 하도강에서 별명의 해결사였던 한두열 선수도 훗날 통계를 내보니 평균 스탯과 찬스 상황 스탯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혀지는데요. 반대 경우지만 위즈덤처럼 상황별 스탯 차이가 극명했던 선수가 또 있었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위즈덤 선수만큼 이렇게 극단적인 선수 진짜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야구라는 게 평균의 스포츠잖아요. 이 선수의 실력대로 간다. 그러니까 그쵸. 만약에 위즈덤 선수도 단순히 이제 올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몇 시즌을 더 뛴다고 해서 샘플 사이즈가 많아진다고 하면 아마 이 정도로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생각으로는. 네. 근데 현재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위즈덤은 찬스에 약하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뭐 반대의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아까도 뭐 우리 조상현 기자 잘 봤지만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웃음이 나올 정도야. 어떻게 이렇게 찬스나 중요한 순간 이럴 때만 가면은 못할 수가 있는지 참.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슬리피님의 그런 말씀하신 그 질문에 정확한 사례가 떠오르진 않는데 이제 위즈덤 선수가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 최적이 됐을 수는 있겠다 하는 건 있어요. 저는 그 푸이그 선수 처음 왔을 때 시즌 키움에 그때 이정우 선수 앞에 있고 푸이그 선수가 뒤에 있는 그 조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에 예를 들어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김도영이 앞에 있고 위즈덤이 뒤에 있었으면 낙수를 좀 많이 봤을 확률이 그럴 높아. 수 있겠다. 김도영이 어쨌든 점수차 벌려주고 그 다음에 위즈덤 들어오면 여기서 쐐기팔을 딱 이게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조금 피해가는 승부의 어떤 낙수도 무시 못해. 저는 사실 푸이그 선수가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첫 시즌에 보였던 다들 뭐 엄청 무서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원하는 성적은 내지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낙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안에서 보기에도. 근데 조금 약하다. 위즈덤 선수가 요번에 좀 활약을 하기에는. 근데 제가 머리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그러면 김도영은 걸러. 위즈덤과 승부. 허스윙 삼진 이닝 종료. 나 이게 그림이 그려지네. 이 그림이 그려지네. 위즈덤 선수 듣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쏘리. 네, 어쨌든 지금 목을 몇 번 자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득점권 좀 치든가. 그래. 너무 못 쳐가지고 제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위즈덤 우리한테 한 방을 먹여주세요. 그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게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지면 또 잘한다. 그래.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시길. 브런치가 욕하면은 이제 또 부반꿀이잖아요. 브런치가 그렇죠, 이제 얘기하면 또 까면 또 살아나는 그게 있으니까 징크스가 있으니까 득점권에서의 좀 위즈덤 선수가 살아나기를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주제 두 가지 또 소화를 해봤고요. 저희 브런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선수 분석 여러 가지 또 주제를 통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또 놀러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슬리피 드르렁님께서 또 2,000원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리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노시안 위즈덤 특집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사들의 오늘 또 귀가 좀 가려운 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타전에 생각해보니까. 그렇죠.